안녕하세요. 전len DJ입니다. 오늘은 오토캐드의 명령어나 기능에 대한 사용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토캐드를 대체하는 대안캐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GWCAD입니다. 설계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는 실무에서 설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요,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바뀐다면 당할 수 있죠. 당할 수 있지만 새롭게 사용하게 되는 GWCAD라는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오토캐드의 명령어와 기능들의 사용 방식과 같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배울 필요가 없이 GWCAD를 바로 사용해서 설계 공부 또는 설계 업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와 GWCAD의 명령어와 기능적인 부분이 같은지를 알아보면 되는데요. 짧은 시간에 GWCAD의 모든 기능적인 부분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기능은요, 리습을 로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 로딩된 리습이 사용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습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 있죠. 명령어들을 사용하다 보면 객체를 선택해서 여러 가지 옵션, 명령어의 옵션들을 순차적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순차적인 부분들을 생략을 해서 빠르게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리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리습을 로딩하기 위해서는 이 리습이라는 자료가 필요한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 리습 자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리습은요, 레이어를 바꾸는 리습과 블록을 만드는 리습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보시면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다른 자료들도 있지만은 레이어 체인지, 레이어를 바꾸는 리습과요, 블록을 만드는 리습에 대한 글이 있을 텐데요. 그 글들을 클릭하시면은 이 리습이란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가져가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두 가지 리습을 로딩하는 방법, 로딩을 해서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 건지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그램이 GWCAD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왼쪽이 GWCAD죠. 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은요, 오토캐드와 거의 흡사하죠. 흡사합니다. 그리고 GWCAD에서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30일 무료 평가판을요,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설치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이트는 보이시죠? 화면에 이 부분에서요. GWCAD를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시면은, 자, 여러분들의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서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에 따라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죠.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매뉴얼이라는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설치를 위한 매뉴얼인 거죠. 그래서요, 설치를 하다 보면은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설치를 하다 보면은 환경, 이제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요, 리본 형식인 거죠. 작업 환경인 리본 형식에 대한 작업 환경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클래식 환경 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요, 환경이죠. 클래식 모드에 대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요,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선택하더라도요, 설치가 다 된 후에 이런 작업 환경을 또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다면요, 자, 이렇게 화면이 보이는데 거의 비슷하죠. 오토캐드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화면이 상단이 클래식 모드라는 환경이죠. 그래서 리본 형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요,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톱니 모양의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톱니 모양의 바퀴 모양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쵸? 여기 오른쪽 아래쪽의 모서리 부분에 톱니 모양의 바퀴 모양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위쪽에 보면요, 2D 제도와 조석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GWCAD 클래식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는 화면이 클래식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GWCAD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자, 위쪽에 2D 제도 주석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요. 자, 이렇게 리본 형식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시 클래식 모드에 대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톱니 모양을 또 클릭을 했어요. 톱니 모양을 클릭을 해서 GW CAD 클래식이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클래식 모드로 환경이 바뀌는 거죠. 실제로 리본 형식과 또는 클래식 모드에서 사용하는 기능들과 명령어는 동일합니다.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단축키가 바뀌는 건 아니죠. 단지 작업하는 환경만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자, 리습이라는 부분을 로딩을 할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GW CAD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면 서포트라는 폴더가 있죠. 서포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 폴더에요,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리습을 넣어두는 거죠.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GW CAD에 대한 이 폴더를 찾아가면요, 서포트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레이어 체인지와 그리고 블록 만들기라는 이 두 가지 리습을 붙여넣은 거죠. 자, 이 블록 만들기와요, 자, 이 레이어 체인지라는 리습을 이렇게 이 서포트라는 폴더에 붙여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폴더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습을 넣어두는 거죠. 꼭 이 폴더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자, 이렇게 폴더에 리습을 넣어뒀다 그러면, 자, 이제 리습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리습을 로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드를 해야 되는 거죠. 오토캐드도 동일하죠. 오토캐드도 동일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 리습을 로드하기 위해서는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상단에 보시면 메뉴바에 보면 도구가 있습니다. 도구를 클릭을 하면요, 아래쪽에 중간쯤에 보시면은 응용 프로그램 로드라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성이 되죠. 또는 단축키로 이 창을 열고 싶다 그러면요, 단축키는 AP입니다. AP. 실제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은요, 기존에 사용했던 오토캐드의 명령어와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수, 선형치수라는 부분이 있었죠. 좀 전에 사용했던 선형치수라는 게 단축키는 DLI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DLI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치수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수를요, 분해, explod라는 명령어로, 그렇죠? 단축키는 X죠. X를 입력해서 폭파 후에, 분해 후에 원하는 문자만 이제 남기는 거죠. 다른 부분은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좀 전에 또 스케일 명령어, 단축키는 SC였습니다. 그렇죠? SC 입력하고 엔터 클릭, 객체 선택하고 엔터 클릭, 기준점 클릭 후에 줄이고 싶다. 0.5 이렇게 입력을 함으로써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명령어에 대한 기본적인 단축키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오토캐드와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단축키는요, AP입니다. AP고요. 실제로 명령어는 이렇습니다. 풀네임을 치셔도 상관없는데요, 단축키는 AP입니다. 그래서 명령창에 AP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또는 스페이스바죠. 스페이스바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P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좀 전에 생성했던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라는 창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요, 이제 좀 전에 서포트라는 폴더에 제가 넣어뒀던 이 리습을 로딩을 하면 되는 겁니다. 로딩을 함으로써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창에서 보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파일 추가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창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리습이 있는 폴더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죠. 서포트라는 폴더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사용하기 위한 리습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요, 레이어 체인지라는 이 리습을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요,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창에 리습이 있는 경로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끄는 게 아닌 아래쪽에 보면요, 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칸에 로드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는 거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니까 명령창을 보면요. 레이어 체인지 리시비 블록이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은 성공을 한 겁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렇게 확인을 누르고 창을 닫으면 일회성으로 지금 당장은 바로 사용이 되지만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열었을 때는요. 다시 이 리습을 이 레이어 체인지라는 리습을 다시 로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항상 로드가 되게끔 자동으로 로드가 되게끔 설정을 하려면요. 아래쪽에 이 창의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시작 세트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세트 추가 부분 있죠. 자, 이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면요. GW 캐드를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켜더라도 이 레이어 체인지라는 리습이 항상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드가 다 됐다 그러면요.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이렇게 창을 닫습니다. 그런 다음 자, 이 레이어 체인지라는 리습을 사용하는 방식은요. 자, 우선은요. 제가 선 그리기 명령어로요. 자,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카피 명령어 시오 입력어 엔터 클릭, 객체 선택어 엔터 클릭 이렇게 선들을 몇 개만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복사를 했죠. 지금 이 선들은요. 0번에 대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죠. 0번에 대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001번, 002번, 003번, 004번, 005번, 006번까지 이렇게 레이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1번에서 6번까지에 대한 레이어를요. 단축키를 설정해서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 이 리습을 사용하지 않고요. 레이어를 바꾼다 그러면 자, 선을 선택하고요. 이 도면층에 대한 창을 선택해서 원하는 레이어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원하는 레이어로 바뀌는 겁니다. 자, 지금은 숨은 선인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자, LTS를 입력해서 line type skill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축적을 좀 키워 놓을게요. 자, 10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자, 이래도 좀 작네요. 자, 이렇게 키우니까 좀 보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이어를 바꾼다는 거죠.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도면층에서, 그렇죠? 도면층에서 설정해둔 레이어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번거롭게 되는 거죠. 번거로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이렇게 도면층으로 바꾸는 게 아닌 실제로는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좀 전에 리습을 로딩했기 때문에 자, 그 리습은 기본적으로요. 001번과 002번, 003번에 대한 이런 레이어들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레이어를 선택해서 자, 001번에 대한 중심선에 대한 레이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요. 숫자 1 두 번을 클릭을 합니다. 또는 세 번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단축키가요. 원하는 레이어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 그러면요. 1, 세 번을 입력했죠, 제가.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원하는 레이어로 바뀌는 거죠. 1을 두 번 또는 세 번을 클릭함으로써 이 중심선에 대한 001번에 대한 레이어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요. 2를 두 번 또는 세 번으로 입력해서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선을 선택하고요. 숫자 2, 두 번 또는 세 번을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그러니까 이렇게 숨은 선으로 바뀌는 거죠. 3번은요. 당연히 3번을 두 번 또는 세 번 입력해서 스페이스바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정해둔 초록색의 실선으로 바뀌는 거죠.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습을 로딩을 함으로써 똑같이 오토캐드만 리습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이 GW캐드도 당연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있죠. 블록 만들기라는 리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AP 입력하고 엔터 클릭, 파일 찾기를 누르죠. 클릭 후에 블록 만들기 리습을 클릭하고 열기, 그리고 로드 후에요. 작업 세트 추가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블록을 만드는 리습은요, 자, 이런 블록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요, 라인이 이렇게 있는 객체가 있다면, 자, B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러면 블록 정의라는 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블록 이름을 입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각형. 자,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객체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객체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기준점
기준점을 선택하는 거죠. 블록에 대한 기준점을 선택하라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 객체는 블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좀 전과 다르죠. 라인 명령어로 그렸을 때는 자 이랬었죠. 라인 명령어로 그렸을 때는 자 이렇게 개별로 되어 있는 객체가 오른쪽에는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이런 순서였죠. B를 입력하고 엔터 클릭. 블록 정의라는 창이 생성이 되면요, 블록에 대한 이름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철판이라 할까요? 철판이라 할게요. 철판이라 이름을 적고요. 자, 블록을 만들려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클릭, 그리고 기준점에 대한 선택 지점인 이 버튼을 클릭해서 기준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은 선택을 해보면요, 이 지점이 기준이 되는 블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블록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했듯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렇죠? 버튼을 클릭해서 블록에 대한 이름도 정해야 되고, 객체 선택하는 버튼을 이용해서 또 객체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블록에 대한 기준점을 또 지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죠. 하지만요, 좀 전에 로딩했던 이 블록 만들기라는 있으면요, 이 블록이라는 이 좀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좀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창이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카피 명령어로요, 이렇게 제가 카피를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은요, 폭발을 하겠습니다. 자, 개별로 되어 있는 객체들이죠. 위쪽은 블록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단축키는 BB입니다. 좀 전에 로딩했던 블록 만들기 리스트는요, BB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B를 입력하고요, 스페이스바 클릭, 객체 선택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클릭, 기준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른쪽에 이 객체를요 한번 선택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위쪽에 대한 블록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거죠. 창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아닌 이렇게 간략하게 창도 없이요, 객체를 선택하고요, 기준점만 클릭해 줌으로써 이렇게 간단하게 블록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왼쪽도 다시 해볼까요? 위쪽에 대한 부분이 자 오른쪽 아래쪽에 기준점이었네요. 동일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블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BB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객체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자 오른쪽 아래쪽에 기준점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블록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블록은요, 편집도 가능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REF 에디트라는 참조 편집이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블록을 수정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원하는 선을 만들어서 좀 수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도 다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기능도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요, 레이어를 바꾸는 리습과 블록을 만드는 리습에 대해서 잠깐 로드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 동일하죠. 기능들은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리습을 제거를 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그때는요, 어떻게 할까요? AP 입력하고요, 다시 창을 엽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라는 창을 열고 나서요, 그런 다음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은 확인 버튼 위쪽에 보면은 시작 세트가 있죠. 시작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창이 생성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로딩했던 리습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레이어 체인지라는 리습을 제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레이어 체인지라는 리습을 선택하고요, 제거를 누릅니다. 제거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 위쪽에 이 레이어 체인지라는 리습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파일 제거라는 부분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종료하면요, 이 리습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리습을 다시 로드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GW CAD를 이용해서 리습을 로딩하는 방법과 이 리습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기존의 오토캐드에 대한 리습 사용 방법과 동일하죠. 다른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르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지 또는 설계 업무를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GW CAD를 이용해서요, 리습을 로딩해서 로딩한 리습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리습에 대한 단축키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다운받기 위한 이 글을 보시면은 리습에 대한 이 단축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단축키를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이 리습 로딩에 대한 부분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